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다 혼조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움직였습니다.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내부를 살짝 자세하게 살펴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나스닥 지수는 많이게 밀리게 되면서 0.1% 장중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0.1%.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혼조 흐름을 보였지만 장중에는 국채 금리가 오르기도 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만 살짝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그리고 코로나 완화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킬 때 가장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3천 명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기준을 보실 때 25만 명 이상이면은 무조건 고용이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속도 조절을 안 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26만 3천 명, 역시 25만 명을 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준이 파월 의장의 얘기하고는 다르게 어느 정도 이 고용이 둔화되지 않는 모습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부담감이 장 초반에 있게 했습니다. 실업률은 3.7% 나왔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달 그리고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5.1%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었었는데요. 바로 전달인 10월에는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용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장중에 3.6%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한테는 부담을 주기도 했었고요. 내년에 최종금리 역시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더 높아지는 그런 부담감도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가게 되면서 낙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분석들이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12월을 지금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거의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고용 지표가 그렇게 큰 영향성이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찍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역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날 자리에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에서 확산하고는 있지만 치명률이 낮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러한 발언에 따라서 그동안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코로나 방역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보기에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주석이 좀 얘기를 했다, 시사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은 이어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셸 의장이 이날 유럽의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이런 내용을 건의도 했고요. 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시 주석의 발언을 보게 되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좌절했고 특히 젊은 층이 좌절을 많이 했다.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그런 공백, 이 백신에 대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메꿔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완화 쪽으로 시사를 하게 되면서 이날 중국도 미국의 투자 심리를 좀 더 개선시키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한 0.1% 평균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큰 폭의 등락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약간의 변동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소재입니다. 1.1%.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이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한테 당연히 긍정적이었었고요. 순서를 보게 되면 철강주들이 가장 강했고 이제 그 다음에 구리, 금 이런 순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산업재가 0.6%로 2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약간 혼조 흐름이었고요. 운송 쪽이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게
에너지, IT 비슷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는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IT 쪽에서는 장중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소화를 하게 되면서 0.5%대 섹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거래일 동안 가장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방역 완화 때문에 여기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 주 동안 강세를 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신재생 쪽에서도 이 폴리실리콘 관련돼가지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 거기에다가 반도체 쪽에서는 변동성을 간밤에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 종목들 제조업체 중심으로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씩 좀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우선 중국 관련된 종목들, 기술주 중에서는 알리바바가 4.7%, 징둥닷컴 5.0%, 바이두 4.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비철금속 쪽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거의 다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쪽 1.6% 올랐고요. 알코아 2.6%, 누코아 광산 3.3%,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시총 규모는 작지만 US 스틸이 1.9%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있습니다. 0.9%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또 이 레스토랑 쪽에서는 스타벅스가 1.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관련된 미국 종목들 그리고 중국의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 쪽에서 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에 이 관세 회피 이런 움직임을 포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진코솔라가 12%, 솔라에치 테크놀로지 4.4%, 썬런이 3%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주로 볼만한 것이 이제 혼조 흐름을 보여줬던 기술주 중에서 이제 IT, 반도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 이 반도체 관련된 불안감이 좀 부각이 됐었고 다른 IT 종목들이 회복됐던 것에 비해서 반도체 제조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더딘 회복세를 보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약했던 거는 제조업체 내에서의 그런 실적 발표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줬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자세히 잡아드릴 텐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블 테크놀로지스가 좀 밀리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1% 중반대의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바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전망도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회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장중에 더 많이 밀렸다가 그나마 회복된 게 1.5% 하락, 그리고 주당 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출은 15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016달러, 굉장히 미미하게 주당 순이익으로 전환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고요. 전망 역시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면서 앞으로 내년에 대한 업황 부담감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투자 심리도 떨어뜨리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달러가 도중에 약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일부 완화된 점, 결국에 낙폭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보안회사 G스케일러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안 좋아서 결국에 크게 밀린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려 10.7% 하락하면서 128달러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다가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던 것이 차익 매물까지도 연결되면서 G스케일러가 더 밀리게 됐던 이런 내용으로 시장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매출이 3억 5,55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손실입니다. 0.47달러. 일부 이제 개선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이지만. 그러면서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런 보안업체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어두워지면서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미래를 보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유럽 건너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는 가운데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독일만 올랐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이런 좋은 고용 지표가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죠. 이제 독일 쪽에서 10월 무역 수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되면서 일부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호재도 지금 장중에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유들이 부닥치게 되면서 독일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1.5% 하락을 하면서 결국 다시 한번 $80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쪽에 대한 그런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서 약간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펙 플러스의 분위기는 좀 더 감산 쪽에 몰려 있는 게 가장 최근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너지로 좀 범위를 넓혀 봤을 때 천연가스 쪽이 또다시 급등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미국의 프리포트 LNG 공장이 재가동이 돼야 되는데 화재로 인한 재가동이 계속 지연되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 유가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의 상승세 오늘 국내 증시로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이날도 1.5% 올랐고요. 금값은 약간 하락을 했고 국채 가격은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장 초반에는 견조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결국에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이번 한 번 지표로 FOMC 회의가 뒤집힐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3.5bp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뉴욕 증시 혼조 마감됐습니다. 세부적인 재료 어땠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으며 한 주간 나스닥은 2.1%, S&P 500은 1.1, 다우지수는 0.2% 각각 상승하면서 10월 이후 처음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주간 단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시장은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은 26만 3천 명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강한 고용 증가세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3.7%를 기록하며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반면 임금 상승률은 5.1%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4.6%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EU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봉쇄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바이두, 징둥, 핀듀오듀오,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권 예탁 증서 ADR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어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시민들의 불만이 컸던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시장은 이것을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사실성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2월과 3월에 각각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해 내년 3월 말 최종금리가 5%에 이를 것으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전망했다는 소식인데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 위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연준이 5%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내년 대부분 기간에 5% 정책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고점까지 올린 이후에 1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NY 멜론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사실상 약 50대 50의 확률로 보고 있다며 연준은 또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다만 두 가지 리스크는
미국 국채와 같은 핵심 시장의 유동성 여건이며 또 하나는 암호화폐 위기의 영향을 둘러싼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이 부분에 관련된 레버리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른트 랑케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이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EU가 IRA를 WTO에 제소한다면 해당 법안이 EU 규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지난 8월 법안을 주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추가되는 등 지급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한편 EU는 이번 주 개최되는 회의에서 미국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랑게 위원장은 이 같은 회의에서는 사소한 조정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회의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지금 시장 자체가 최근에 참 뒤숭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FTX의 파산으로 인한 가상 자산 시장 혼란 속에서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면서 기존의 투자에게는 비중 확대를 반복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코인베이스가 매우 강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FTX 붕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연속 파산 그리고 이어지는 공백이라는 격변을 이용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1년 내에 전일의 종가인 $45 72센트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현재 주주가치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더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코인베이스는 현재 지난해 대비 24%가 증가한 4,7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에 비해 비대한 인력 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2분기에 전체 인력의 약 18%인 1,100여 명을 감원한 바 있으며 지난 금요일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5.3%가 상승해 $47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1월 전미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53.5이며 이어 연방상무부의 10월 공장 주문, S&P 글로벌의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어지고 쿠파 소프트웨어,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스, 파웰 인더스트리즈, 수모 로직 잉크, 그리고 DLH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유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미국의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 좀 추가해서 잠시 후 이어질 외신센터에서도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